안녕하세요. CEO 성장 아카데미 혁신 기업 만들기 경영지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할 때는 대표님들께서 신경 써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매출도 챙겨야 하고 직원도 챙겨야 하고 거래처 관리도 하고 또 자금 문제도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장사를 잘했는데 왜 통장에는 돈이 없지? 매출도 늘었고 손익계산서에는 이익도 났는데 막상 직원 급여일이나 거래처 결제일이 돌아오면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현금 흐름표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중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익과 현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현금은 기업의 혈액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기업도 현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돈이 부족할까요? 장부상 이익은 통장의 현금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 전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하고 현금흐름표하고의 차이,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현을 재무상태표는 스냅샷이라고 표현했고 현금흐름표는 무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일정 시기에 그 재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나타나는 거고 현금흐름표는 영화처럼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자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치라도 영화 필름이 돌아가다 멈추면은 영화가 끊기는 것처럼 기업도 현금 흐름이 멈추면은 기업이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금 흐름표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는 회계상의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실제로 월급을 못 준다든지 거래처에 결제를 못하면은 그게 바로 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표의 핵심 구조입니다.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로 분리하는 현금 흐름표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월별 재무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EO가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체크하는 주요 방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흐름표의 3대 구조입니다. 구성 요소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업활동은 본업에 의해서 현금이 창출되는지, 투자활동은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재무활동은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입니다. 요거를 계산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익이 얼마 났는데 거기에서 비현금 감가상각비 등을 더하고 매출채권이나 재고재산 증감을 반영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들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을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는 해에 재무제표를 보면, 거래를 보면은
차변에 차량 문방구가 1,000만 원을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이 1,000만 원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주고 차를 샀는데 이익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자산의 내용이 현금에서 차량 문방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익과 현금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년 감가상각을 합니다. 뭐 차량 문방구는 정율법으로 하지만 정액법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5년 동안 나눠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할 때 매년 1,000만 원에 나누기 하면 2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이 200만 원을 매년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떨어냅니다. 조금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매출 총이익에서 딴 거 똑같다고 할 때 200만 원을 감가상각비를 뺐는데 그럼 영업이익이 줄고 당기순이익도 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익보다 현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또는 매출을 했는데 외상 매출을 했다. 그 매출에서 이익은 잡혔는데 현금이 안 들어와 있으면은 이거는 당기순이익은 잡혔는데 현금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영업활동을 할 때 현금과 순이익과는 차이가 난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입니다. 투자 활동은 현금의 유출은 토지나 건물, 차량 문방구 등을 취득하고 신규 사업을 투자했을 때 현금이 유출이 되죠. 현금의 유입은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팔거나 사업을 매각했을 때 현금이 유입이 됩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은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무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외에는 자금을 차입하든지 자본금을 증자하든지 이럴 경우에 현금이 늘어나고요. 자금을 차입금을 상환하든지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현금이 줄어듭니다. 여기도 정상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나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익과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이론적으로는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입니다. 계약을 하고 채무 확정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면은 매출도 잡히고 이익도 잡힙니다. 하지만 현금흐름에는 현금주의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현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확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부에 흑자라고 해도 현금이 부족하면은 흑자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사례를 보는데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그 다트 시스템에 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재무상태표가 다 올라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수치를 여기서 뺐고 요 의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아주 우량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상적인 본업에서 이익이 나면서 투자나 재무활동 대해서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야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이런 현상이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대표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관념적으로 알던 그런 계획을 이제 수치화된 계획서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만들었을 때의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후의 수습이었는데
지금 요거를 만들면은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 확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에게는 정책자금은 준비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은행 차입도 최소한 1년 이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늦어지고 이게 안 되면은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고요. 더 힘들어지면은 금융 경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월별 재무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액은 월별로 추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말고 현금 유입도 추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100원을 팔았는데 실제로 이달에 현금을 들은 거는 80원밖에 안 되더라. 요거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은 제가 이거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눴는데 이게 의미가 어려우시면 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CVP 분석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감안하셔서 넣으시면은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나옵니다. 1월에 플러스 10원, 2월에 플러스 10원 이런 식으로 요거 작성을 하시고요. 정 어려우면은 한번 기본 정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매월 업데이트하는 거는 대표님들이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에 대한 것들을 아마 대표님 계획을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또는 차량 운반과 자산 등을 언제 구입을 할 건지,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언제 차입하고 상환은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월간 투자 계획에 넣으면은 자금 흐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가고 언제 얼마의 자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대표님들이 고민하고 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준비 기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시장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다 많습니다. 몇 달 내에 이렇게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정책자금 불가능, 은행자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제2금융권으로 나가야 되고 금리가 높아지고 그것도 안 되면은 정말로 회사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비자금입니다. 은행에서 당좌대월, 아마 이게 그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랑 비슷할 겁니다. 이런 거 준비하셔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시로 사용된다면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선별해서 사용해야 되지만은 우리 회사가 급할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대책이 있는 거는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를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정리해봤는데, 먼저 본업에 의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서 현금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 지연이나 과도한 재고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또한 자금 수지를 조절, 자금의 상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 계획과 중복돼서 힘들지 않은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자금 확보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월별 재무관리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서 연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몇 개가 아니고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바로 그 재무관리 계획을 다시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운영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회사에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다.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고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면 회사가 비즈니스들이 깨져도 부도가 아니고 청산, 폐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제품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잇는 CEO가 회사를 성장시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